어머니, 이제 돈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이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며 겪어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30 몇 살 된 며느리가 나를 늙은 바보 취급하다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올해 81살이고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장사도 하고 품팔이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지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 때도, 손주들 용돈이 필요할 때도 언제나 내가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네요. 어머니, 이런 건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TV나 보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끼게 됐어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가진 재산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아둔 예금과 내가 평생 조금씩 모은 돈, 그리고 이 집까지.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시골 할머니 치고는 적지 않은 돈이지요. 아들 민호는 사업을 한다며 자꾸 돈을 달라고 했고, 며느리 영희는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눈치를 줬습니다. 손주들은 아예 용돈을 달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지요. 할머니, 나 학원비 모자라. 할머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 좀 줘. 예전 같으면 흔쾌히 주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작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 며칠 앓아 누워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국을 끓여주러 왔다가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됐나 봅니다. 어머님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뭐? 얼마나? 거의 2억 가까이 돼요. 이걸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날 밤 문틈으로 들리는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관리하시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 차라리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통장이랑 도장은 우리가 보관하자.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말이에요. 이들은 진짜로 내가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계산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80년을 살아오며 사람 보는 눈이 생겼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말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금융상담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어요. 웃는 얼굴이 참 선량해 보였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했거든요. 수익률이 아주 좋아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상품은 정말 안전합니다. 정부 보증이 있거든요. 최소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년 후에 5천만 원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가입하셨어요. 할머니만 놓치시면 안 되죠.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관심 있는 척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실 나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돈을 노린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말이에요. 첫 번째로 나는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통장에는 50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의 새로운 계좌에 옮겨뒀지요. 두 번째로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의 수법을 자세히 배웠어요. 세 번째로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속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은 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결정해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사기꾼에게 교훈을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기꾼 이정민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그 상품 정말 괜찮은 거야? 네,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내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하네. 어쩌지? 할머니가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할머니 돈이잖아요. 이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아, 이분이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준다고 하네. 며느리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런 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사기꾼, 이 젊은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요. 며느리는 이정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투자는 위험해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돈 관리를 저희가 해드린다고. 내 돈인데 왜 네가 관리해? 어머니께서 속으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정민은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일단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다시 올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아들이 급히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사기꾼이 왔다면서요? 사기꾼이 아니야. 좋은 투자 기회를 알려준 거야. 어머니,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게. 어머니, 이제 정말 통장을 저희가 관리해야겠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런 결정하시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나는 일부러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 3천만 원 투자하면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완전 사기예요. 절대 그 돈 주시면 안 돼요. 통장이랑 도장 지금 당장 저희한테 주세요. 하지만 나는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왜 자꾸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해? 내가 바보야. 며칠 후 이정민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까지 들고 와서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나는 일부러 가족들이 있을 때 그와 만났습니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응, 하기로 했어. 아들과 며느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거 사기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지만 나도 내 돈에 대해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계약서 가져왔지. 네, 할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천천히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이체한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돼요. 그 돈 다시는 못 받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천만 원이 이정민의 계좌로 이체됐거든요. 이정민이 돈을 받고 기뻐하며 나간 후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3천만 원을 그냥 날린 거예요. 저 사기꾼 잡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며느리가 울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저희 시어머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게 뭐 대수야. 내 반응에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말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기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어르신께서 피해자시죠? 젊은 경찰관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난 사기 안 당했어. 어머님,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세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이상한 사람에게 줬거든요. 경찰관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을 때 나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님, 잠깐만요.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방에 들어가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거 이정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조사 자료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이정민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는 이 친구가 사기꾼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가족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바보로 보여? 80년을 살면서 사기꾼 정도 못 알아볼 것 같아. 나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부터 수상했어. 정부 보증 상품이라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순덕 어르신께서 6개월 전에 신고해 주셔서 우리가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르신께서 협조해 주셔서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사기꾼과 거래한 거예요? 경찰과 함께 작전을 짠 거야.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했는지 아니?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네. 너희들이 내 돈을 노리면서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 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그것은 내 전 재산에 대한 상세한 목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500만 원 통장 말고 나는 다른 은행에 1억 8천만 원을 더 가지고 있어.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내 명이고 시골에 있는 땅도 내 거야. 전부 합치면 3억이 넘어. 어머니, 그럼 그 돈은 이번 일로 너희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결정했지.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야. 내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내 돈인데.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반성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정민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얕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희생하신 건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손주들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용돈만 달라고 하고 할머니한테 관심도 안 가져서. 하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와주고 병원에 갈 때도 꼭 함께 가줬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수리도 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주고 내 옛날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모르고 이제부터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어요. 돈은 생각도 안 할게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후 나는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만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무시하거나 돈만 생각한다면 그 즉시 전부 기부할 거야. 가족들은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돈보다 어머님이 더 소중해요.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한편 이정민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나는 증인으로 나가서 그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돈에 대한 걱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80년을 산 저를 그렇게 쉽게 속일 수는 없었지요. 판사도 내 증언에 감탄했습니다. 피해자께서 오히려 사기꾼을 역으로 이용해서 검거에 협력하신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돈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정말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나를 모셔줍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들도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대신 내 몸 상태를 걱정해 줍니다. 어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병원 가실까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생한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는 대신 오히려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사세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요즘 나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내 경험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순덕이 내가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이고, 나도 우리 며느리가 걱정돼. 자꾸 돈 이야기를 하거든. 그럴 때마다 나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도 안 돼.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해. 그리고 진짜 효도가 뭔지 가르쳐 줘야 하고. 특히 사기 예방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이라고 하면서
개인 계좌로 돈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 의심해봐야 해.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사기꾼의 수법이야. 내가 사기꾼 검거에 협력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서에서도 자주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 또 비슷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처럼 지혜로운 분이 예방 교육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역 경찰서에서 하는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를 믿고 활용하세요. 어르신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계획했던 기부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년 내 재산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어르신 덕분에 생활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돈은 모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이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이제 나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며느리가 진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고생하시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지도 모르고 돈만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대단한 분인지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나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죠. 손주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번 돈으로 할머니께 선물을 사옵니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할머니,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사기꾼도 잡으셨다고. 손주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동네에서도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순덕이가 정말 대단해. 사기꾼을 역으로 이용하다니. 나이 들어도 정신만 똑똑하면 아무도 무시 못하는구나. 우리도 순덕이처럼 당당하게 살아야겠어. 어르신들이 나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고 하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내가 한 일이 완전히 옳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을 시험에 들게 했고 어느 정도는 속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직접 경험해봐야 진짜 반성하고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둘째,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것. 셋째, 꾸준한 기부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넷째,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이런 목표들이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믿고 당당하게 사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하지만 무조건 의심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사랑하되 현명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정부 보증이라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 의심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본 이야기의 투자 상품 및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투자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신만 맑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한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노인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이상 80세 김순덕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고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